여러 사람들의 즐거움을 주고 또 골프를 치고 싶게 만들고 또 새로운 골프 인구를 또 유입시킬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오늘은 새 벽두에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유니콘 기업도 아니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컬러 골프공으로 그야말로 화려한 출발을 해서 스포츠 토털 브랜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볼빅의 문경환 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이 이제 새해 둘째 주인데요. 새해 시작과 함께 신년회를 하셨죠? 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2일 날 저희들이 이제 본사하고 공장하고 시무식을 했습니다. 네. 직원들과 어떤 각오를 다지셨습니까? 올 작년에 이제 우리가 좀 미진한 부분을 이제 2020년도에 잘하자는 의미의 어떤 부분이 생각을 바꾸자. 그러면 세상이 바뀐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바꾸자라는 그런 어떤 화두로 해서 작년에 우리가 했던 부분에 미진한 점 이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하고 또 올해 새로 하는 신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2020년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만큼의 사업이 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각오를 다졌습니다. 다짐을 네. 하셨군요. 네네. 그런 그 변화와 도전을 끊임없이 해오신 회장님이고 볼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 볼빅이 어떤 회사인지 한 번 더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저들 회사는 이제 한 4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골프공의 어떤 전문적인 메이커로서 회사는 이제 충북도 음성에 있고 그래서 어떤 저들이 한 10년 전에 그 볼은 흰색만 있어야 되느냐 칼라보를 어떤 우리가 만들었었고 또 무광볼을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탑 6에 해당되는 만큼의 그 발전이 많이 돼 있는 그래서 어떤 골프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골프 선수들이 많은데 산업도 이제 골프가 어떤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코리아 그러면 볼빅이라는 브랜드가 있지라는 그런 어떤 부분을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탑 6가 지금 현재 위치죠. 네네네. 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 도약을 하실 텐데 우리가 보통 입거나 쓰고 있는 의류나 스포츠용품 브랜드는 대부분이 해외 브랜드, 그렇죠. 선진국 브랜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골퍼들에게는 볼빅이라는 국산 브랜드가 상당히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 고맙죠. 네, 저 역시 그런 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이제 모시기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기업 활동을 통해서 국위선양도 확실하게 하고 계시는데 컬러볼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프공 하면 흰색이 지배하던 시대에 컬러볼을 내놓으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한 10년 전 2009년도에 회사를 이제 우연찮게 M&A를 해서 제가 골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골프 회사의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인수를 했는데 사실 막상 또 어떤 그 시장에 나와 보니까 흰색 공만 가지고 어떤 우리가 시장이 되질 않겠다. 그 우연찮게 어떤 부분이 야간에 골프를 치다가 밤에도 나름대로 어떤 골프 시장이 있는 거니까 밤에 잘 보이는 골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시작해서 그게 낮에 이제 컬러볼까지 연상이 돼서 왜 골프가 4명이 치지 않습니까 부분이. 근데 네 명이 각자의 어떤 색깔로 치면 얼마나 편할까. 또 요즘 트렌드 자체가 이제 컬러화되고 있는 시장에서 컬러가 하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컬러볼을 우리가 개발하게 됐고 지금은 약 한 52가지 정도 컬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 문 회장님은 종합상사맨이셨죠? 예. 종합상사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해서 철강업체를 하시다가 결국 골프를 취미로 갔다가 이렇게 볼빅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셨군요. 자, 현재 이제 세계 골프공 시장에서 세계 6위라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저들이 국내에는 저들이 약 한 30% 정도 골프공 시장에서 골프공 시장에서는
우리가 2위 정도 되고 있는 거고 글로벌 골프 시장에서는 저들이 한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4.7% 정도, 한 5% 조금 안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6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궁극적인 목표는 뭐 세계 최고가 되는 목표가 되는 건데 뭐 길고 긴 어떤 여정이 남아 있겠지만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골프의 선수들과 이런 실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세계 최고는 골프 공뿐 아니라 이 골프 용품 나아가서는 스포츠 브랜드 네네네. 이런 쪽에 염두에 두신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보면은 뭐 스포츠도 세계의 어떤 항상 10위권에 들어가는 스포츠 강국인데 마땅한 어떤 스포츠 브랜드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일반적인 보면은 과거는 이제 선수 위주의 어떤 글로벌 스포츠라고 그러면 요즘은 이제 산업 위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와 못지않게끔 산업도 어떤 나름대로의 글로벌 스포츠 마켓에서 탑10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 나와야 되고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볼빅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나기를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심정은 뭐 저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세계 6위지만 이제 외형으로는 한 500억 정도 하신 걸로 그렇죠, 알고 그렇죠. 있고요. 예. 어쨌든 골프 브랜드로 이만큼 키워 오신 것도 상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성공 비결이라면 우리 회장님이 생각하신 건 어떤 부분인가요? 제 생각에는 어떤 부분이 성공을 하려면은 어떤 자기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하나의 어떤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고 왜냐하면은 어떤 회사를 하려고 그러면 비치해야 되거든요. 네. 자기 좋아하는 게 비칠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성공의 비결 비치해야 하나가 된다?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또 어떤 기존적인 어떤 선도업체가 있다 그러면은 똑같은 방법을 따라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도 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네요. 저들이 보면은 이제 뭐 칼라공이라든가 무광공이라든가 여튼 이런 부분에 어떤 되는 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현재 자기 기업에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위에 차상위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이든 뭐가 되든 그거를 따라할 수 있고 또 그보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케팅과 이런 부분을 생각을 좀 바꾸면은 네. 충분히 어떤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어떤 뭐 나름대로의 어떤 국내 중소기업으로서 또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저를 어떤 모델로 삼아서 어떤 부분이 글로벌 기업으로 많은 기업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하나 힘이 되고 또 하나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예. 지금까지도 롤 모델이 되실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더 성장하면서 그런 부분들 볼빅을 이렇게 모델로 삼아가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 회장님은 이 좀 공격적인 마케팅,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인간적인 마케팅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 많은 선수들을 아마추어부터 프로까지 후원을 해오고 계시죠? 네. 어느 정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들이 뭐 전체 선수는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어를 뛰는 프로들은 32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을 하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죠 보면 어떤 선수들을 영입하는 문제 또 그거에 대해 후원하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들이 골프 공으로서의 어떤 뭐 일반 아마추어의 투어용 봉이라도 한다고 친다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선수들이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선수들이 사용하지 않는 볼 자체는 어떤 부분 1등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결과로 어떤 부분 LPGA라든가 KLPGA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은 우리 볼을 사용을 해서 어떤 그런 큰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뭐 메이저 브랜드 이런 브랜드하고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구나라는 자체를 입증을 하는 거거든요. 부분 그래서 선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선순환입니다. 어떤 부분이요. 그래서 학생 선수들 우리가 후원을 많이 해서 그 선수가 또 프로가 되고 또 프로 선수들이 어떤 많이 사용을 해서 우리 볼이 많이 팔린다 그러면은 그게 계속 선순환적으로 돼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게 아마 저들은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표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케팅 전략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원래 뭐 초기에는 이렇게 그 경쟁사의 마타도어성 발언이었는지 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칼라볼 하면은 공이 날아가는 거리, 비거리가 짧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프로 선수들이 쓸 정도면은 그런 건
뭐 잘못된 얘기인 거죠? 그렇죠. 제가 칼라볼 처음 내놔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칼라볼은 거리가 덜 나간다 이런 부분 또는 뭐 어떤 저가볼이다 또는 어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칼라볼이 거리가 덜 나가는 거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칼라볼이 없을 때 그때는 볼에다가 이렇게 페인팅을 칠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딤플이 맺어지는 효과 때문에 거리가 조금 덜 났던 부분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볼은 구조가 안에는 코어는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각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고무는 온도에 되게 민감을 해요. 그러면은 영하로 내려간 상태에서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공의 반발력이 떨어져서 거리가 덜 나가는 어떤 공을 쳐도 덜 나가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해소하려고 뭐 공중파 TV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우리가 테스트도 공개를 했었고 그래서 네. 덜 나간다는 거 전혀 이제 아니라고 됐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들이 사용해서 하니까 뭐 그저 괜찮구나. 지금은 뭐 모든 브랜드들이 칼라볼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그 우려나 소문은 네. 이미 다 불식이 된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런 그 후원 선수 관련해서 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선수들을 후원을 하시는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그 인상 깊은 선수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선수인가요? 저들이 이제 우리 볼로서 제일 우승 처음 했던 선수가 이제 국내 최혜정 프로라고 그 선수 이제 기억이 나고요. LPGA에서 이제 제일 먼저 우승했던 이일이 프로 생각이 나고요. 네. 또 우리 임미양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 볼을 나머지 써서 프로가 되고 또 LPGA 우승하는 그런 선수가 됐고요. 우리 작년도에 신인왕 받은 이제 조하연 프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우리 볼을 사용을 해서 프로에 와서 2승까지 해서 보면 신인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첼라 초이 같은 어떤 선수는 오렌지 거리라 해서 이렇게 약간 닉네임이 불릴 정도로 그래서 우리 볼에 칼라볼을 많이 홍보를 해줬기 때문에 특별히 한 선수보다 다양한 선수들이 많이 네. 기억이 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LPGA에서 여전히 활약하고 있는 최훈정 선수, 네. 방금 첼라 초이라고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최훈정 선수 그리고 조하연. 지난해 신인왕을 예. 받은 조하연 선수예요. 네. 어떻게 7살 때부터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은 뭐 이렇게 프로가 됐는데도 인연을 맺고 있는데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 선수가 처음에 아마 골프에 이제 입문을 해서 이제 선수가 되기 전 그때부터 아마 우리 볼을 사용했는 것 같아요, 부분이. 그래서 어떤 볼빅이라는 어떤 볼을 보고 또 모자를 보고 본인이 골프를 시작했다고 그러거든요,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칼라볼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희소성도 있는 것 같았었고요, 부분이. 그래서 볼빅이라는 어떤 거시 자체 있던 그런 게 있었는 것 같고 나름대로의 아마 선수와 어떤 회사가 그 당시에 아마 서로 인연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부분이. 네. 겸손한 표현 같으신데 예. 어쨌든 좋은 품질로 또 마케팅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어린 당시 그럼, 예. 조 선수한테 이렇게 각인이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예. 앞서도 이제 말씀이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볼빅이 이제 골프공으로 시작해가지고 골프 용품으로 지금 쫙 그 상품군을 넓혀가고 있죠. 네. 어디까지 지금 넓혔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저들이 이제 볼로 시작을 해서 부분이 지금은 이제 모든 골프백이나 모자나 이런 게까지 다 나왔었고요. 작년도에 저들이 이제 골프채를 저들이 이제 신규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아이언을 제외한 어떤 전 품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루를 해당하는 경우는 라이선스로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재 골프 용품의 전 품목이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골프채까지 나왔군요. 네, 그렇죠. 예. 남은 건 이제 아이언인데 아이언도 그러면 아이언은 이제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 유틸리티, 우드 이렇게 다 세 개 나왔는데 요걸 한 1, 2년 정도 우리가 조금 이제 시황을 보고 우리가 조금 더 노하우를 조금 더 갖춰서 이제 아이언까지 내놓을 계획이시고요. 나올 계획입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골프 용품은 다 모든 부분에 그렇죠. 이제 예, 예. 진출을 하시는 거고 네. 배드민턴 예. 용품에도 진출을 하신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고 궁극적으로는 스포츠 용품 그렇죠. 호텔 예. 브랜드로 또 예, 예, 가신다는 예, 예. 건가요? 예. 우리나라가 어떤 부분이 배드민턴도 보면은 어떤 선수도 세계의 어떤 탑 클래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국내에도 동호회가 제일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배드민턴 업체가 거의 없더라고요, 부분이. 그런 정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골프를 치다가 또 나이가 드시고 이렇게 하면 또 배드민턴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 어떤 교육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볼빅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 브랜드로 일단 배드민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들이 한 5년 전에 이미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같은 이부터 살펴 등록 다 해놨습니다. 배드민턴을 하려고 해놨기 때문에 토탈 브랜드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배드민턴 시작을 하는 거고 또 다른 그 다음에는 뭐 탁구, 야구, 뭐 축구 이렇게 해서 예. 토탈 브랜드로 저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 규모를 언젠가는 1조 원까지 늘려보겠다 이런 포부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계적으로 지금 어떤 플랜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들이 금년도에는 저들이 이제 우리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류에서 라이센스로 해가 나오는 금액 하면 약 1,000억 정도 금년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배드민턴 시작을 하고 또 2차, 차차 했던 아이템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그러면은 아마 10년 내에는 저도 1조 하지 않을까 보면 왜냐하면은 10년 제가 10년 전에 기회사 인수했을 때 매출액이 한 5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500억 정도 한 20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앞으로 요 기준에서 10년이 지나면 20배가 늘어나면 충분히 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강조하셨지만은 문 회장님은 무엇보다도 브랜드의 중요성, 네. 특별히 기술도 중요하지만 네, 예, 브랜드가 더 중요하다 예.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중요성을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실천을 해오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그 해외에 이제 시장 개척하라고 많이 나가다 보면은 우리나라 비교된 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장을 직접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인력에 해당되는 부분에 그걸 이렇게 동시 생각을 하는데 베트남에 제가 우리가 이제 시장에 나가다 보니까 20세 이하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한 전체 인구의 한 30세 이하가 70%가 된다고 그래요. 또 우리나라는 어떤 인구가 자꾸 이제 내려가는 상태에서 이제 1,000만 명 정도 20세 이하 인구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0만 명 대 5천만 명에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왜냐하면 굳이 베트남을 비교를 하는 경우는 비슷합니다. 똑같이 젓가락 문화, 우리가 손재줬다는 젓가락 문화에다가 반도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분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야,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에 가면은 1,000만 명, 5천만 명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부분은 제가 브랜드다 이 자체는. 왜냐하면 네. 기술 자체는 길어야 한 요즘 보면은 뭐 6개월 빠르면은 길어봐야 2, 3년 정도 기술이 다 따라와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공장이 맞습니다. 세계의 어떤 이렇게 공장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못 따라오거든요. 지금도 어떤 부분이 선진국인 글로벌 브랜드가 많은 국가가 선진국이다. 앞으로도 명품이나 브랜드가 글로벌 브랜드가 많은 국가가 선진국이라고 저도 보는 거거든요. 어떤 보면요. 그러니까 세계 생산 기지는 세계화되어 있다. 좋은 기술과 좋은 브랜드만 가지고 있으면은 인구의 어떤 크게 변수는 없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 그래도 볼빅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이 브랜드 하나가 저는 이제 우리가 제 세대에서는 이제 만들어 나누면은 우리 제 밑에 후세에 대해서는 이 볼빅이라는 브랜드로서 국가에 충분하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 생각을 하고요. 한 예를 들면은 뭐 대만 같은 경우도 10년 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었거든요, 사실은요. 대만과 우리를 비교하면 대만은 글로벌 브랜드가 없어요. 대만도 지금 이제 입장에서는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중국은 글로벌 브랜드를 이렇게 해외 다 사들입니다. 뭐 저들한테도 어떤 뭐 몇 년 전에는 볼빅도 M&A 하려고 제안이 온 적도 있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국가에서 어떤 부분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브랜드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는 진짜 민간 회사의 총 브랜드 가치 합한 게 어떤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라고 본다고 그러면은 우리 국가의 브랜드 가치 높이려면은 글로벌 브랜드가 많아지면은 자연적으로 국가 브랜드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제 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여러 부분을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 저들은 현재 있는 코넥스에 우리 상장이 되어 있는데 저들이 브랜드 가치 평가해서 상장하는 1호가 제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는 볼빅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많이 성장을 시키고 나서 이 브랜드로서 후대의 어떤 조선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빅이란 브랜드가 그만큼 이제 글로벌화 되기도 했지만 직접 또 이렇게 체험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세계 시장을 돌아다니시면서 몸소 체험한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을 길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브랜드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볼빅의 브랜드 가치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세요? 뭐 정확하게 평가를 해본 건 없었지만
저한테 M&A 제안을 왔을 때 제가 금액을 좀 많이 불렀어요. 그분이. 그래서 3천억 이상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왜인가 하면은 제가 10년 정도의 제가 어떤 그 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총 마케팅만 한 1,000억 정도 썼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1,000억을 지금 들여가 이만큼 써도 아마 세계 한 많은 100개 국가 이상의 볼빅이라는 브랜드만큼 이렇게 아마 그 공부를 못 한다라는 거. 이거 보면은 현재 있는 우리 브랜드 가치는 그 정도 가치를 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볼빅 뭐 그동안의 말씀 중에도 쭉 나왔습니다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회사로 키워나갈 계획이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떤 글로벌 브랜드로 토탈 스포츠 브랜드로서 어떤 대한민국 스포츠 브랜드로서 어떤 글로벌 시키는 게 자체가 첫 번째 우리가 글로벌화 바지를 시키는 잡고 게, 있는 예. 거고요. 예. 그래서 모든 어떤 저들이 볼 같은 경우 현재로는 우리가 이제 거의가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가급적이면 저들은 이제 국내에서 생산 기지를 가지고 어떤 부분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서 어떤 부분 자체가 해외 시장에 직접 나가서 어떤 부분이 많은 그 뭐 부가도 있겠지만 어떤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볼빅이라는 브랜드가 어떤 세계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받는 그런 어떤 브랜드가 되려고 앞으로 쭉순하게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가급적 국내 생산 기지로 가져가겠다. 뭐 네네네. 중요한 말씀인 것 예, 같고 예.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그렇죠. 하겠다. 예, 뭐 예, 이런 예, 말씀이신 예.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 새해 이제 우리 경제가 다시 재도약을 다들 바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패배 의식이나 소위 의기소침해 있는 대한민국 기업인들, 특히 중소기업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요. 진짜 세계의 글로벌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서 어떤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고 단지 그런 기술과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OEM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가 브랜드로서 또 하면은 충분히 글로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떤 중소기업이지만 뭐 과거 10년 전에 볼빅을 잘 몰랐었겠지만 해외 나가서 어떤 저들 상품에 이렇게 진열된 걸 한번 보신다고 그러면은 아마 이게 한국 상품의 중소기업도 세계 이렇게 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어떤 부분에 저를 한번 예를 보셔서 충분히 어떤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고 또 독일의 어떤 그런 중소기업들보다도 더 좋은 기업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력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올해는 큰 정치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이벤트 때문에 경제가 뒷전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매경 미디어 그룹은 올해를 경제가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정하고 작지만 글로벌 기업으로 활약하고 있는 볼빅의 문경한 회장을 모셔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화제의 인물과 함께하겠습니다.